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루턴을 1대0으로 꺾고 맨시티를 제치고 일단 리그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흘러가는 흐름이 정말 예상 밖이었는데요. 그래도 승리를 기록한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외신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이 경기 주요 상황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라인업이 처음 발표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탑에 섰습니다. 히샬리송, 메디сон, 클루셉스키 예상했던 조합 그대로고 굉장히 좋았던 그 전 경기의 조합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시 한번 이 라인업을 재활용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BBC도 이 점을 굉장히 주목하는 모습이었고 루턴 같은 경우에도 좀 선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3명의 변화가 있었는데 인저리 때문에, 그리고 로스 바클리가 이제 못 뛰는 그런 상황, 햄스트링 이슈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주요 선수들이 빠지는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좀 루턴에게 불리한 상황이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앞에 섰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BBC가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중앙에 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난 경기를 보고 나서 손흥민이 탑이구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한 모습이고,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에 이기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에 일단 오르게 된다. 일단 경기 내용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퍼디난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클럽보다 더 많은 연봉을 얻는 선수들의 이름이 꽤 많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루턴타운이라는 곳이 일주일에 주급, 선수단 총합입니다. 선수단 전체의 주급이 21만 파운드. 21만 파운드면은 손흥민 선수가 받는 것으로 알려진 20만 파운드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손흥민의 주급이 이 팀 전체의 주급이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 승격팀을 상대로 32경기 31골을 기록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골을 넣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수가 터지죠. 무슨 변수인지는 한번 경기 살펴봅시다. 이 경기장, 제가 저번에도 전해드렸지만 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이 경기장, 증축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증축하고 프리미어리그를 위해서 이제 바꾼 부분인데, 이 경기장에 입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무슨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이 경기 되게 쉽겠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 걸 보면서 약간 수학여행 때 우유, 이제 그 버스 뒷좌석에서 마시는 우유가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아늑한 그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 굉장히 쉬운 경기가 펼쳐지겠구나 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 나서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아담한 경기장, 제가 궁금했죠. 어떤 시야가 이렇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이 시야 보십시오. 굉장히 아담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시야를 자랑하는데, 이게 경기장이 낮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팀을 상대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는 전반 초반부터 토트넘이 한 3골 넣을 줄 알았습니다. 크로스에 이어서 슈팅, 이거 히샬리송이 이 앞에서 슈팅을 하는데 이거를 날려버립니다. 이 공이 안 들어갈 확률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 각도인데 히샬리송의 다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이 그대로 위로 떠버리죠. 이거를 어떻게 밀어 넣든, 그러니까 이거 약간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밀어 차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BC에서도 굉장히 큰 찬스였다, 토트넘이 지금 이미 선두를 기록하고 있어야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자비롭게 봐도 뭔가 이렇게 공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너무 공이 생각보다 높이 왔나? 이런 식으로 이제 BBC가 히샬리송에게 되게 자비롭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일단 축구 통계적으로 이 골은 57% 확률로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축구 선수라면 거의 60%에 가까운 확률로 들어갔어야 하는 공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슈팅이었죠. 그런데 히샬리송이 이 찬스만 놓친 게 아닙니다. 이 뒤에 이제 크로스를 받아서, 이게 메디슨이 줬던 공인 것 같은데 슈팅을 한 번 더 시도하죠. 그래서 이거 슈팅을 하는데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 패스를 받아서 슈팅했던 확률은 이제 23% 확률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것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찬스, 그리고 이 찬스를 합하면은 벌써 0.8을 기록한 히샬리송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물론 앞에 2개의 그 골을 놓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굉장히 우세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7분 때에는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는 이 장면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딱 밀어주고 굉장히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 공을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슈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굉장히 자주 보여준 모습,
머리를 몇 번이나 감싸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페드로 포로도 굉장히 이 골이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다.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여주죠. 이 슈팅의 확률도 들어갈 확률이 33%였습니다. 그러니까 골 기대값 0.8을 기록한 히샬리송 그리고 포로를 합치면은 벌써 골 기대값이 1이 넘어가기 때문에 벌써 한 골 넣고도 남았어야 했다. 아니 손흥민 선수는 골 기대값 한 15만 대도 0.15만 대도 거의 뭐 한두 골씩 넣고 가끔은 세 골씩도 넣는데 야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왜 토트넘 아직도 1대0이 아니냐. BBC에서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거 왜 놓쳤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안타까운 기회가 하나 지나갑니다. 9분 대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메디슨의 패스를 받죠.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슈팅을 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약간 좀 공을 끌기는 했지만 그래도 왼발 슈팅 각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시도를 해보는 손흥민인데 이게 뜨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무 아쉬웠다. 손흥민 is found in the box. 하지만 curls an effort wide. 이렇게 휘어찼지만 약간 좀 넓게 나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BBC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It's already getting a bit ridiculous. 이 ridiculous라는 말은 진짜 말도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토트넘이 진짜 기회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뭐 크로스를 통해서 패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넣고 이 장면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번 슈팅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6분 때죠. 16분 때인데 이때까지 루턴은 단 9번의 패스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16분 동안 9개의 패스밖에 못한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BBC에서도 토트넘의 어떤 피니시가 너무 poor, 약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골이 없는지, 그리고 루턴이 약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토트넘이 골을 못 넣지? 이런 생각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턴이 점점 더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코너를 따냈다. 그러니까 코너만 따내도 루턴은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을 상대하기 어려운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인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코너킥 찬스가 있어도 그냥 이거 떠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토트넘을 상대로 거의 아무런 기회를 잡지 못한 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첫 15분 동안은 토트넘이 완전히 박살내고 있고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슬슬 이제 경쟁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루턴이 한두 번씩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메디슨 이거 클루셉스키의 슈팅이죠. 클루셉스키가 이제 반대쪽으로 차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30분대의 장면인데 이렇게 많은 골 기회가 있는데 뭐 안 들어가니까 너무 가깝다. 이거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각도로 찼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골키퍼가 빗나간 게 아니라 골키퍼가 나름 쳐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방이다. 그래도 골 결정력이 너무 아쉽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프리킥 찬스도 있었는데 이거 영국인들의 특징인가요? 왜 이렇게 영국 프리키커들은 날려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을까요? 메디슨도 그냥 이 공을 날려버립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제 세컨볼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어림없는 볼에 아쉬워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루턴이 한번 골을 터뜨릴 뻔하기도 하죠. 이제 어떤 상황이 터지냐면은 물론 많은 선수들이 쓰러지기는 했지만 세트피스를 얻습니다. 그리고 루턴이 나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문전 혼전 상황 그리고 반대쪽에서 어떻게든 공을 밀어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히도 이때 떴을 때 완전히 이렇게 밀어버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파울 선언이 되면서 이제 토트넘의 실점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건 뭐 오심이 아니죠. 이건 정확한 판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웨이크업 콜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깨놔야 된다. 알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이거 지금 수학여행이 아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처럼 오고 막 이랬지만 그건 아니다.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경기다라는 어떤 웨이크업 콜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좋은 공을 내줍니다. 좋은 공을 내주면서 메디슨의 슈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46분 장면이죠. 이것도 떴습니다. 이것도 완전 떠버려요.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런 각도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는 지체 없이 원터치로 마지막 패스를 하듯이 딱 넣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메디슨이 나름 발바닥으로 한번 잡아뒀습니다. 이게 발바닥으로 잡아두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은 공간이 많으니까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뭐 한번 한 템포 쉴 수 있죠. 근데 그랬으면은 이거를 유효 슈팅으로라도 만들어야지. 이건 아니죠. 이거는 여하튼 좀 문제가 있고 BBC 같은 경우에도 메디슨이 찬스가 있었고 손흥민이 이거를 줬는데 이것도 날려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디슨도 이제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전반전 그래 후반전에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드카드가 터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비수마가 이렇게 씁쓸하게 퇴장을 하는데 뭐 전혀 반항도 안 해요. 아, 무슨 일이었지? 하고 살펴보니까 갑자기 비수마가 여기에서 투명 인간한테 맞은 것처럼 쓰러집니다. 와, 진짜. 근데 저는 자, 비수마를 위해서 그래도 항변을 좀 하자면은 이제 비수마가 나름 여러 명이 있는 사이로 들어가니까 이 선수들이 나름 자기를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 기회를 한번 얻으면은 그러면 이제 득점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미리 액션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죠. 선입력을 한 거예요. 선입력을 했는데 근데 아무도 안 걸었습니다. 아니 이 루턴이라는 팀은 그런 정도의 반응 속도가 없는 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수마가 혼자 쓰러졌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루턴 팬들이 잘 가요 보내주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굉장히 친근한 루턴 타운 역시 그 읍내의 어떤 정겨움이 느껴지는 그런 작별 인사를 보여주는데 야, 기가 터지죠. 이거는 기가 차죠. 이거는 전반전이 잘 끝나고 그냥 후반전에 잘 하면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까? 심지어 여섯 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게 다음 경기 이미 5경기 경고 누적이면은 이미 5경기 경고 누적이면은 이제 한 경기를 쉬어야 될 텐데 근데 또 이제 레드 카드를 받았으니까 뭐 2경기를 쉬게 되는 거지. 여튼 이거 굉장히 토트넘에게 큰 타격이죠. 나중에 A매치가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비수마가 없이 한두 경기는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고 토트넘이 지금 첫 15분에 완전히 지배하다가 그러다가 VAR로 인해서 이제 가까스로 골 취소가 당하면서 기사회생 살았다가 비수마가 옐로카드 중첩으로 받아가지고 또 레드카드로 퇴장을 당하니까 아니 이게 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토트넘 완전히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역습이 드디어 시작되나? 그러니까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나름 올라올 거고 올라오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뒷공간 노리면은 그러면은 좋다 이런 생각을 이제 나름 했죠. 근데 경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자 일단 전반전 딱 끝났을 때 골 기대값이 토트넘이 1.72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골을 넣었어야 했다. 손흥민 선수면 이 정도면은 거의 5골 넣었죠. 근데 이 골 기대값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한 골도 못 넣었고 볼 소유도 81%나 했고 전체 슈팅 12개나 했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좋은 찬스 3개 있었고 좋은 찬스를 놓친 게 3번이나 되고 박스 안에서 슈팅 8번 박스 밖에서의 슈팅 4번. 그러니까 진짜 기가 차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패스 90% 성공했는데 상대는 59% 성공했고 47개밖에 못했고 이런 상대를 314대 47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겼어도 진작에 이겼어야 하는 건데 이거 결정 못한 게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쩌면은 그래도 상대방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공간이 좀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손흥민이 골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팬들도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냥 좀 너무 쉽게 이기면 그러니까 서스펜스를 지금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토트넘은 너무 쉬운 상대로는 아니 왜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기는지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합니다. 이건 좀 속상하고 하지만 레드카드 이후에 그리고 또 골 취소도 당하고 이거 약간 리버풀 느낌 나지 않냐? 그리고 정말 루턴을 상대로 지면 다시 또 토트넘스럽다라는 말이 부활하기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리버풀도 이제 골 취소를 당하고 레드카드를 받고 다른 경기에서는 또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졌지만 토트넘이 과연 토트넘에게 진 리버풀처럼 됐지 아니면은 레드카드를 받고도 이긴 리버풀처럼 됐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나는 순간인데 자 전반전이 시작하면서 호이비에르를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호이비에르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 지금 다른 경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루턴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그러면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런 장면이 한번 나오죠. 이제 크로스를 통해서 토트넘의 골문을 완벽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비카리오가 아무리 뻗어도 여기까지인데 공을 이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을 갖고 가져가 버립니다. 진짜 오늘 이 장면이 아니었으면 토트넘은 망할 뻔했죠. 진짜 이거 그 루턴이 선제골 기록했다. 그러면 루턴의 홈에서 진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데바요라는 선수가 이거 미스했다. 굉장히 운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이 토트넘 쪽에서 반격을 합니다. 바로 반더벤. 오늘의 수호신은 반더벤이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메디슨이 공을 잡았고 메디슨이 여기에서 굉장히 영리해요. 이제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제스처를 주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갈 때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몸을 비트면서
이제 패스할 수 있는 경로 하나를 찾아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반더벤,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던 반더벤에게 연결이 됐고, 반더벤이 몸을 굉장히 잘 틀어가지고 굉장히 유연한 선수예요. 굉장히 키도 크고 빠른데, 야, 진짜 몸을 딱 돌려가지고 슈팅을 하는데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골키퍼의 몸을 맞고 들어가 버리는 굉장히 행운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을 하게 되죠. 야, 이 골은 토트넘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마치 리버풀처럼, 그러니까 한 명이 부족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리버풀처럼 어떤 강팀의 품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행인 장면이었고, 메디슨이 굉장히 잘했지만 진짜 미키 반더벤 너무 잘했다. Pretty nice footwork. 그러니까 이 센터백 치고는 굉장히 발기술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있는데, 어쨌건 그 루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단조로웠죠. 그리고 토트넘이 최후방이 뚫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로메로 반더벤을 뚫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역습이라고 해도요. 그래서 토트넘은 굉장히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루턴을 잘 막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barely fashioned anything. 한 골을 넣고 나서 토트넘이 위협을 보여준 건 없지만 그래도 루턴도 딱히 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추가적으로 스킵 그리고 에메르송을 넣어주는데 이때 이제 메디슨이랑 손흥민을 뺍니다. 그래서 와, 진짜 시겁하죠. 토트넘 팬들 시겁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전세가 거의 상대방한테 넘어가가지고 토트넘이 이 이후로 거의 공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흥민과 메디슨을 뺀다, 이거 맞는 선택일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죠. I hate it. 진짜 너무 싫다. 손흥민이랑 메디슨이 빠지고 나면은 우리 골 더 이상 못 넣는 건데, 만약에 쟤네들이 득점하면 우린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정확히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은 골 못 넣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9명으로도 버티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벨리지 같은 선수들도 이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텨주는,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BBC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트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루턴이 거의 뭔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마지막에 세트피스도 얻어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보기는 했지만 토트넘이 어김없이 막아내고, 끝났을 때 이제 토트넘 선수들 그리고 수비진들이 이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얼싸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 이해가 되죠.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굉장히 몸 상태가 좋은, 굉장히 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출국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도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는 두 가지 좀 좋은 상황이 됐죠. 승점도 따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쉬게 해주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방금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네요. 대한민국이 금메달도 따게 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트넘이 일단 리그 1위가 되었다. 야, 승점 20점으로 1위가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와우, 굉장히 좋은 상황이네요. 야,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역전을 해냈고,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지금 한 골 실점한 다음에 두 골 넣지 않았나요? 야, 진짜 오늘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토트넘과 대한민국 모두에게 좋은 날이고, 야, 이 골은 진짜 칭찬해줘야 됩니다. 반더벤이 오늘 기록한 환상적인 이 슛은 진짜 반더벤이 오늘 토트넘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지 못했는데 A매치 기간 때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중에 토트넘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좋은 골의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즐거운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데, 하나는 토트넘의 EPL 선두로 올라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메달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굉장히 미래가 창창한 선수들의 그 금메달 병역 면제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진짜 선수들 포효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오늘은 토트넘 경기가 아니라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신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재빨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기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